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매일 사망사고 소식을 올리는 속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어제 뭔가 좀 보려고 들어갔다가 11월에 돌아가신 분들을 세어봤습니다. 불과 11월 13일까지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4분의 노동자가 일하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00%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일하다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기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사망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8명 정도가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공장 원청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런 50인 미만 자금사업장들의 중처법을 적용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일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라.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에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했을 당시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적용 유예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처법 제정하고 지금 보면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준비가 더 필요해서 유예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을 정부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 50인 미만 사업장에 당장 중처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이한빛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 아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시도를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하루에 6명에서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 사망률 1위에 오명을 걷고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가까스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폭발해서 죽고 불에 타 죽고 질식해서 죽는 등 노동자들의 목숨을 갈아 넣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년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유가족이 29일간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법 집행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법의 무력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급기야 중대재해가 80% 이상 일어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용 유예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단식 투쟁까지 하며 다시는 저희와 같이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투쟁했던 유가족은 이 야만적인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또다시 분노하며 절규합니다. 즉각 중대재해처벌법 개혁과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온전하게 법을 집행하라. 기업 경영이 어렵게 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어찌 이리 황당무도한 말입니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는 계속 죽어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이
말이 된다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바람직한 유보통합의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이 안전관리 시스템과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하기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집중하고 있으니 기업이 안전관리 조치와 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거나 친기업 반노동자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서 개혁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와 법 시행의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 제정을 주도했던 책임을 지고 법 개혁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미적거리면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 활동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매섭던 겨울 노동시민사회는 뜨거운 연대와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을 넘어서 중대재해를 막고자 했던 열망과 당연한 요구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수백 명 죽어가도 권한 있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원통해서 제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님도 그리고 삼성 LCD 노동자 한혜경 님도 제정운동에 함께하였고 삼성이 사과하고 보상하고 예방대책을 약속한다고 해도 가족들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장애가 낫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원통해했습니다.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그러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산재 사고들이 줄어들고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올림의 경우 첫 제보가 삼성이었기 때문에 삼성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것은 피해자들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최근 제보를 보면 하청이고 작은 사업장들이 두드러집니다.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채 혼자 출근해서 벤젠으로 휴대폰 부품을 세척하던 노동자가 자신이 건강을 잃을까봐 기댈 곳은 반올림 뿐이었다고 합니다. 안전교육도 장비도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지금 이러다가 자신이 아픈 건 아닐지 우려하는 것이 반올림의 전한 목소리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권, 참여권, 건강권, 생명권, 알 권리 등이 쉽게 침해당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마저 이렇게 유예돼서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알 권리를 이렇게 안일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곁을 떠나는 노동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삼성과 2018년에 반올림은 합의한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 500억 원을 안전보건공단에 기부를 한 것인데요. 그 목표와 취지는 이렇습니다.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였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작은 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장의 모니터링과 연구 개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요구와 피해자의 호소,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의 외침이 공허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무색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바랍니다. 이에 반올림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생명안전 공동행동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월시아공단 노동조합 월담노조의 임용현 사무국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방송을 보면 경영계의 불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원래도 경영계는 걸핏하면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곤 했는데요. 이런 볼멘 소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보수 언론의 입을 빌어 아예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처럼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한 목소리로 법 시행을 극구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노조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은 시행을 완강히 반대하는 경영계와 신속하고 전면적인 법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사 간 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법은 재정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노사교섭에 있어서든 중대재해 발생에서든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두 법의 시행은 일터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법은 일부 미흡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가 어째서 잘못됐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경영계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가 아직 불충분하며 처벌 수위 역시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시행 유예와 더불어 법령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처벌 요건 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월담 노조가 활동 중인 반월시아공단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입주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작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영계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또다시 이 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과 준비 부족을 핑계삼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한 생명안전 위기를, 또한 법의 공백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입니다. 만약 이 계약안이 법률로 만들어진다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위험천만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앞으로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지극정성으로 사업주들은 면책특권을 거저 얻는 대신 안전에 투자할 비용과 시간은 또다시 나중으로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이번에도 정부가 앞장서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일터의 크기가 노동자의 권리와 비례하는 것은 아닌 텐데도 말입니다. 작년 8월 정부가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미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에 있어서 50인 미만 사각제도를 계속해서 방치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정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일터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노동자의 생명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권에 시차를 두거나 차등을 매겨야 할 그 어떠한 명분도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제도로 내모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법 개혁과 무력화를 막아내는 싸움에 월담노조도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언으로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생명안전 행동의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시민의 눈을 가리고 기업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고, 그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미 웬만한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들에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 이미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재벌들은 이 법이 시행되고 1년 6개월이 훨씬 넘었지만, 그리고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검찰의 기소조차 되지 않고 지금 재판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DLENC라고 대림그룹의 본사 앞에는 고 강보경님의 유족들이 분향소를 차리고 사측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DLENC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조차 아직 단 한 건도, DL도 이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조차도 유예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진 애초의 취지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자라고 했던 본래의 취지는 무력화되고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법을 실제로 이행하고 집행해야 될 정부의 역할들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과연 정부의 역할처럼 규모 있는 기업의 죽음만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들, 청년의 죽음들,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던 작은 사업장의 비정규직들, 이주노동자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그 유가족들의 맺힌 한해 공감하면서 눈물로 기사를 쓰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주시고, 특정 방송사의 사장은 정말 필요할 때 언론이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유족들에게 다짐해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무게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작은 사업장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 사회가 더 공분하고 분노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론 노동자들도 힘내시고 같이 국민들이 어디에 공감하고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는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함께 맞서며 대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상민 활동가님과 건강한 노동세상 양은정 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시도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윤석열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유를 위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 9월, 내년 1월 예정된 근로자 수 50인,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계약 법안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다. 지난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우둔하며 직접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로 인하여 87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떠났다. 874명 중 707명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80.9%에 달한다. 예정대로 내년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된다면 이 중 365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움직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무수한 자본의 반발로 내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더욱 빠른 적용을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아무리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도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민생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중대재해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죽거나 다친 유가족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이 추운 겨울날을 꼬박 지새며 간신히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결같이 자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본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향해 폭주하는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결코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거나 죽거나 다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정부를 지지할 이는 결코 아무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역시도 아무도 없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역시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매일같이 불안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시민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그 시도가 완벽하게 중단되기 전까지 투쟁과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 2023년 11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50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안내 말씀 2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집행 평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7일 금요일에는 저녁 7시에 생명안전 수태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저지 국회 문화재 다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노동안전보건단체들도 그 정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50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법안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모든 계약 시도들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